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985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리안이 앉겠대요. 네, 985일차고요. 292페이지예요. 성공은 당신 것, 성공은 내 거래요. 네, 29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해 두어야 할 첫 번째 주요 사항은 이것입니다. 남의 내면에서 어떤 점을 강화하면 나의 내면에서도 똑같은 점을 강화한다는 것. 임상에서 관찰되는 이 요인은 대단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해요? 남을 밖을 봤어요. 밖에서 저 사람이 또 어떤 점을 강화시키면 좋을까? 이게 보이잖아요. 쟤는 이걸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어. 쟤는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랬을 때 나의 내면에서도 똑같은 점을 강화시킨다는 것. 저 사람 했으면 좋겠는 거를 저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 그렇잖아요. 신랑이 이랬으면 좋겠어. 친절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친절하면 된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저 쓰레기랑 좀 치웠으면 좋겠는데 제가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는 게 그냥 내가 눈에 보이면 내가 한다. 내가 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뭐예요? 신경을 또 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외부에서 남의 내면, 저 사람들의 내면이 보이는 것을 고쳤으면 하는 것은 다 내 안에서 먼저 고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임상도 있었다. 근데 큰 이 요인은 대단한 영향을 미치더라. 엄청 미치죠. 세상은 나라 그랬으니까. 근데 내 마음을 밖에서 보는 거니까. 내 마음을 밖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공식은 아는 거예요. 이해한 거로는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진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밖에 세상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 진짜 알아서 내면으로 가져오는 거. 예, 그거를 계속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하는 거예요. 계속 수행하면서 내가 그렇게 저 밖에 세상을 보고 나를 볼 수 있는 거. 그런 힘이 생기고 내가 그게 바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실에서 도출되는 명백한 결론은 타인의 긍정적인 점을 끊임없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긍정적인 점을, 그러니까 저 사람 고쳤으면 좋겠어 하는 거는 내가 고쳤으면 좋겠는 거고, 그래서 타인들의 뭐예요? 끊임없이 긍정적인 점을 보는 거. 긍정적인 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꼭 부정적인 거를 또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성해야 되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각성해야 돼. 공부해야 이게 벗어나지지. 공부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이해했지만 내가 맥락이 바뀔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된다. 긍정적인 점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우리는 의도 없이 우연히 나온 말처럼 누구누구는 부정적이고 누구누구는 긍정적이라고 말합니다. 의도 없이 우연히 나온 것 같아요. 의도가 없이 한 것 같아요. 세상에 우연이 없다 그랬거든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모르고 있을 뿐이고 모른 척할 뿐이지 그냥 한 말도 다 의도가 있는 것이다. 사소하게 하는 말들도. 그래서 우연히 나온 것이 전혀 아니고 이런 말은 남의 내면에서 어떤 점을 강화하면 타인들의 어떤 내면을 강화하면 나의 내면에서도 똑같은 점을 강화한다는 임상에서 관찰되는 사실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신뢰입니다. 밖의 것을 보면서 남의 것을 보면 나의 내면에서도 똑같이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세상은 거울, 거울 인형 속에서 내가 나를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안 보는 것 같지? 근데 진짜 점점 나를 보고 있다라는 거를 점점 알아가지고 또 자꾸 내려놓고 계속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죽어서도 공부해야 되고, 그쵸?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잘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삶이나 세상 일에 대해 온통
부정적 사실을 묘사하며 험담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부정적인 사실의 묘사. 이들은 자신이 내면에서 똑같은 점을 강화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온갖 세상에 있는 부정적인 사실, 쟤는 그래서 그랬잖아, 뭐 했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내 내면에서의 부정적인 것을 강화시키고 있다. 달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사람을 보고 그걸 내가 고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옛날에는 막 비난했어요. 쟤 왜 저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비난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비난하는 게 100% 없어지진 않았어요. 내 기준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비난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죠. 없어지진 않았어요. 100% 이제 없어질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해야죠. 쟤 왜 저러지? 근데 그 비난하는 게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그래도 좀 남아있죠. 근데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요새는 의식 수업을 이제 10년을 넘게 듣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는 이래갖고 이래서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그 비난을 하게 되는 원인도 그렇고 부정적으로 있게 된 원인이 어릴 때 상처에서부터 생겼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업에 넣어서 그 사람이 수업 안에서 완전히 차원이 다르시잖아요, 선생님이요. 차원이 다른 상태에서 부정적인 거를 완전히 이렇게 자꾸 바뀔 때까지 의식으로 샤워를 해야 되는 거죠. 의식에 풍덩 빠져가지고 완전히 쩔어 있다 그래야 되나요? 내 정신세계가 세뇌가 당해야 되죠. 어때요? 세뇌라는 게 나쁜 건가요? 좋은 세뇌는 괜찮은 거예요. 나쁜 세뇌는 벌써 이미 엄마한테 촉소되어 있고 한계되어 있는 세뇌는 이미 당한 거예요. 우리가 체면을 당하듯이 내가 의도 없이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무작위로 그냥 받아들여서 세뇌가 되어 있죠. 근데 거기서 그게 부정적인 거죠. 축소되어 있고 한계되어 있고 한계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높은 차원에서 계속 수업을 들을 때 점점 바뀔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 수업 듣는 수밖에 없지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저 사람 나빠요 어째요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뭔가 나는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 사람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그건 아닌데 하지만 그건 뭐예요?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이 자극이 돼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게 들려요. 아니면 저 사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네. 그런데 저 사람은 이런 부분들이 참 잘하는 부분이 있네. 긍정적인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대다수가 뭐예요? 부정적인 것을 그게 이제 솔깃하고 관심이 많고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든지 말든지 점점 내 신념하고 맞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신념하고 딱 맞았을 때는 아직 내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 자극이 되고 굉장히 많이 사소한 것들은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사라졌죠? 여러분들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점점 사라져가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 똑같은 것을 강화시킨다. 저 밖에 부정적인 게 보여요? 부정적인 걸 보고 그 사람들을 같이 그러니까 겉에서는 웃는 것 같고 뭐 하지만 내면에서는 부정적인 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 밖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냥 휩쓸려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밖에서 바뀔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듣다가 제가 이제 그 수업을 들으라고 잘라가지고 수업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면 계속 들어줘서 되는 게 아니니까 수업을 듣는 게 제일 정답이에요. 요번에도 누군가를 저번 엊그제 만났잖아요. 계속 자기를 축소해 놓은 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자꾸 뭔가를 막 대는데
결론이 계속 듣다 보면 끝도 없어요. 밤새도 안 돼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 거를 권장을 드리죠. 수업을 들으시라고. 그래서 들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들으신다 하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오신다 그랬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사람들이 모두 성자 같다고 얘기하는 할머니가 한 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누구에 대해서든 좋은 얘기 할 게 없다면 차라리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라. 누구누구 얘기, 막 좋은 얘기를 할 게 없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세상을 살 때는 좋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 좋은 얘기를 하지만 진짜 내면에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할 게 없으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이제 성, 성자 같다고 얘기하는 할머니, 어떤 할머니 얘기는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하지 마라. 그런데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내 내면에서 생각이 작동이 안 되느냐?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생각이 작동되니까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생각을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네. 내 것이 내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 내 믿음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를 알아차려야 되죠. 빨리 알아차려야죠.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왜 그럴까를 자꾸 내면으로 찾아 들어가. 내면으로 찾아 들어가다 하기 싫으면 삐르르 생각이 안 나고. 저는 예전에 생각하다 하기 싫으면 잠자버리고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쵸?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그 그래서 아예 그냥 얘기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생각은 찾아내야 된다.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밖으로 막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생각한 거 내 안에. 우리는 공부했기 때문에 내면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가.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에 대해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연간 정신치료의 종사에 임상 경험이 풍부해지고 치료 과정에서 이 원칙에 따른 결과를 수차례 목격한 뒤에야 비로소 할머니가 말씀하신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험담하는 친구들을 진심으로 신뢰합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한 막 험담을 해요. 그러면 그 험담하고 있는 옆에 있는 친구가 누군가를 막 험담을 해. 귀에 쏠깃해. 아, 진짜 그런 얘기하는 게 그냥 완전 완전 너무 기분이 이제 같은 뭔가 누구를 험담하면 기분이 좋아. 공감하고 싶고. 아, 그래? 걔 그랬어? 안 그런 척하면서 막 이러죠. 어머, 그랬단 말이야? 뭐예요? 그 험담하는 거를 내 안에 있는 험담하고 싶은 마음이 부정적인 게 자극이 되는 거잖아. 너무 있잖아요. 막 너무 막 좋잖아요. 누가 딴 사람 막 욕하는 거야. 흉보는 거야. 아닌 것처럼 하면서 흉봐. 근데 그게 이제 나를 험담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이 우리는 신뢰가 가느냐는 거죠. 험담할 때. 안 가요? 안 가지. 안 간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그 사람, 이제 그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의 가장 큰 비밀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험담할 때는 가장 큰 비밀을 털어놓지 않는다. 털어놓지 않는다라는. 근데 내가 막 이렇게 아직 얘기 안 한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걸 막 느꼈어. 그러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진지하게 듣고요. 말을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거로 자극이 돼서 뭐가 막 이렇게 뭔가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조차도 얘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 때도 있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누군가 다른 험담을 하는 사람은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의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신뢰를 안 하는데 근데 그게 나냐 이거죠. 혹시 내가 그것을 주변 사람들 험담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가. 나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좀 있다는 거네요. 그쵸? 네.
그래서 식사 자리를 뜨자마자 대화 주제가 우리에 관한 것으로 바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뜨면, 내가 없어지면 대화의 주제가 나가 될 것이다 라는. 저는 이제 모임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그래요. 이제 조금 제가 항상 좀 바쁘다는 핑계로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진득하게 오래 앉아있질 않고 조금 앉아있다가 이제 볼일 보러 가고 막 이러면 일 좀 일찍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들이 되게 좋거든요. 저희 그 모임이 둘째 저희 딸 초등학교 때 친구 엄마들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일찍 일어나려고 그러면 어머 민지 엄마 가면은 민지 엄마 얘기할 건데?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안 하거든요. 안 하면서 그렇게 빨리 가지 말라고 민지 엄마 얘기할 거니까 가지 말라고 막 있잖아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막 묻지 뭐 무슨 괜찮아 얘기 많이 해도 되고 욕 많이 해도 돼 그래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험담을 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모임이. 그래서 참 오래 가요. 8살 때 얘가 우리 딸이 8살 때 만난 모임인데 20년 갔어요. 20년 동안 한 명도 탈퇴한 사람이 없고 그냥 꾸준하게 저에 대한 배려를 되게 많이 해줘. 어떨 때 회비만 집어넣고 안 가, 정말 일에 집중할 때는 못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럴 때는 회비만 내고 안 갈 때도 되게 많았었는데, 탈퇴를 안 시키더라고요, 안 온다고. 그래도 회비는 내니까 우리 봐주자, 이러면서 있잖아요. 탈퇴를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 그래서 혹시 내가 그러지 않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이 험담을 하지 않는지. 그런데 그게 저도 한 8년 뒤에 알았어요. 내가 남을 험담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험담하고 있는데 모를 수 있어요. 왜? 내 기준에서 다릅니다. 저 사람들은. 내 기준에서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다르다라는 걸 끊임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쟤 왜 저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지? 끊임없이 계속 올라와요. 쟤는 좀 적당히 하지. 왜 저래? 이거 있잖아요. 아이고, 징하다. 하면서 징그럽다. 징하다. 그만 좀 하지. 그러고 막 비난한다니까. 아이고, 적당히 하지. 속에서 들어오는 거죠, 속에서. 속에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 것을 보라는 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든 그게 중요하지가 않고, 내 안에서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모든 밖에 있는 것을 판단, 분별, 내 기준. 내 기준에서, 내 기준이 있어요. 내 믿음이 있잖아요. 왜냐면 결혼할 때 부부도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신념 체계가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그걸 맞춰가는 거잖아요. 다른 생각을. 그렇듯이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게 저희 사업이죠. 밖에서는 마음에 안 맞고 싫으면 내가 피해버리거나 그 사람이 떠나버리거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래도 최대한 맞춰야 돼요. 그래도 최대한 맞추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하고 막 맞추려니까 너무 힘들고 안 맞춰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의식 수업을 들으면서 그들이 맞춰야 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생각들이 달라져 가야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온전한 350에 수용이 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들. 그래서 350 수용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 생에서 350 이상은 가야죠. 350을 가면 배로 뛴다 그랬거든요. 350, 700, 600, 540으로 뛸 것 같아요. 온전히 수용이 다 된다면, 사랑이 들어온다면 조건 없는 사랑도 바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것을 해결해야 밖에 비난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더라라는, 끊임없이 내 기준을 없애야 돼요. 내 기준은 뭐예요? 상처받은 기준. 어릴 때 엄마한테 버려질까 봐, 엄마를 믿지 못하고 엄마한테 버려질까 봐 엄마가 또 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믿음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믿음 체계가 두려움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형성됐던 모든 것들로 인한 두려움을 기초로 하고 버려질까 봐, 빼앗길까 봐, 거기에서 생긴 것들. 나는 잘 안 되는데 쟤는 잘 되면 어떡하지? 막 이 모든 어떤
시기 질투, 잘 될까봐, 나는 잘 못 될까봐. 이 근원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그게 이제 근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돼. 근원에서. 그래서 근원에서의 끊임없이 에너지가 맥락이 바뀔 때까지 해야 된다, 공부를.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성공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죠? 성공의 기본 원칙은 타인들에 대한 어떻게 성공이.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들이 됐을 때.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막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신뢰가 잘 안 가는 거죠. 근데 그게 내 기준에서 다른 게 비난인 것조차 몰랐단 말이에요. 비난인 거를. 그래서 제가 8년 정도 됐을 때, 아, 이게 내가 내 기준에서 저 사람들이 왜 다를까를 계속 얘기하는 게 비난하는 거구나, 험담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죠. 험담이 아닌 줄 알았어. 내 기준에서 쟤는 왜 저럴까? 쟤 왜 저러지? 이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비난이더라. 끊임없이 비난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도 막, 아, 이씨 왜 막 이러고 비난하는 마음 막 생긴다니까요. 100% 수용이 안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말 안 한다고 조용하다고 말을 뭐 생각이 안 돌아가요. 내 여기서 막 어디 생각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막 슉슉슉슉슉 돌아다니잖아요. 막. 예? 그래서 그 험담하는 거 비난하는 게 없어져요. 진짜. 예. 250의 중립도 내가 성공한다는 걸 알고 풍요가 들어와 있다는 거, 이미 성공한 거를 안다는 것은 굳이 뭐 사인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거리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신뢰하는 거, 중립, 흔들림이 없다. 신뢰가는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타인들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니 내가 남의 얘기를 많이 하는지 보면 돼요. 내가 남의 얘기를 많이 하나? 내가 내 안을 성찰하고 내 얘기를 하나? 내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잖아. 밖에 누구는 이랬고 누구는 이랬고 남들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얘기도 떠나면 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남들 얘기를 많이 하는지 보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하든 그들이 눈에 보이는 거는 뭐야? 내가 또 남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 나를 볼 수 있어야 되지.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중립,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부정적이든 뭐든 그냥 그들은 그들 세상에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바뀌지가 않더라. 강력한 에너지 장에서만 차츰 바뀌어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들의 비밀을 지켜주고 평판을 보호해 줄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얻는 평판을 옹호함으로써 우리는 사실 우리가 얻는 평판을 옹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얘기를 하면서 내 비밀을 지켜주기를 바라고 그 평판을 보호해 줄지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신뢰가 가잖아요. 신뢰가 가더라라는. 누구 앞에서만 얘기 안 하고 딴 사람들 앞에서 딱 얘기하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 보여주기 위한 식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래서 할머니 말씀 덕분이었든 뭔지 모를 다른 이유 덕분이었든 간에 저는 타인이 성공하는 데 힘이 되어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타인이 성공하는 데 힘이 되어주고 그들이 안녕과 행복을 얻는 데 이바지하며 하면 즐겁다는 사실을 일찍이 어린 시절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만이 아니라 내 거가 아니라 나만이 아니에요. 타인들에 대한 성공에 내가 힘을 줄 수 있는 거. 나는 풍요로워. 근데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그 풍요로움이 시간적인 것도 있고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정신적으로 점점 풍요로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타인들에게도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크루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하고 계시죠? 초대하고. 어제도 서울에 이제 누굴 미팅하려고 왔는데 중간에 또 해놓으신 분이 잘 말씀을 해놓으셔가지고
괜히 조금만 그냥 슬슬 얘기했는데도 수업료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계좌번호가 뭐죠? 이러고 있잖아. 먼저 얘기를 하대요. 그 또 어제 이제 신규를 하나 또 받았어요. 음. 여러분들이 얼만큼 확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옆에서 어떻게 해 놓느냐에 따라서 우선 그 수업료까지 여러분들이 다 받으실 수 있으면 받아내면 제일 좋죠. 근데 받아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연락 주시고 한 90% 만들어 놔야 돼. 마음을 뭔가 열 수 있게. 근데 뭐가 안 땡겨져. 그럴 때 연락해 하시면 도와드릴게요. 바쁘지만 시간 틈날 때. 그쵸? 예. 그래서 어쨌든 내가 아니라 제가 잘 했던 것도 사업도 어머 이거 쓰니까 너무 좋아. 그다음에 뭐예요? 어머 이거 들으니까 어머 너무 좋아. 그래 가지고 진짜 초대를 엄청 했죠. 처음에도 엄청 많이 하고. 왜 내가 좋으니까. 내가 달라지니까.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남편을 보는 마음도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 보는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렇잖아요. 달라지니까 너무 좋아서 누군가 타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나는 알려주고 싶은데 왜 안 따라오지? 그거는 타인들이 성공하는데 힘을 줄 수 내가 진짜 나에 대한 이거는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야 라는 확실한 그 강도에 따라서 틀려지죠. 강하게 진짜 확신 있게 확신이라고 그러죠. 믿음이 확고하면 확신이 생긴다. 자꾸 들어보세요. 확신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확신이 생기죠. 초대해야 돼요. 아니 뿌리지도 않고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대요. 시크릿. 우리는 뿌린 대로 받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잖아. 어제도 같이 남편하고 차를 타고 막 이러고 오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닌데 저 양반이 아직 공부가 안 돼가지고 세상에 공짜는 없어 외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게 들어와서 이제는 한 9번 수업 듣고 나서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선생님 왜 저렇게 얘기를 하셨지 그랬는데 세상에 공짜가 없는 일이 시크릿을 알려주신. 그래서 운명이 완전 착 바뀌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 고민을 하셨죠. 이걸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깨달음 시크릿은 뿌리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은 가져올 수 있는 것. 원하는 것을 현실로 이룰 수 있는 게 시크릿이잖아요. 그래서 6월 10일, 11일이에요. 근데 5월 11일 날 입금한단 말이에요. 선착순 자리 배정이야. 5명밖에 안 돼요. 너무 많이 하면 누가 한 사람이 야도칠까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골고루 섞여 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5명이 맥시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초대가 많으면 나눠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야도치는 거. 네. 아까운데 야도치면. 네. 그래서, 초대 계속, 시크릿 초대 계속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계속 집중하세요. 그게 타인들에게 힘을 주고 의식 성장하도록. 의식 상승하는 거, 그게 제일 큰 복이잖아요. 나도 의식을 성장을 하고 타인들에게 의식 성장할 수 있도록 길 안내하는 게 엄청 제일 큰 복입니다. 오늘도 누구에게 복을 쌀까? 네. 전하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 마치고요. 내일은 대구에서 네, 또 6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예. 음소거